반도체나 아니면은 바이오 이런 관련된 분야에만 팀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영역에서 1등을 할 수가 있고 충분히 블루오션처럼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들에게는 저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금을 왜 우리는 투자를 못 받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마인드셋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투자를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리즈벤처스 곽성우입니다. 저희 시리즈벤처스는 2017년도에 저희 코파운더인 박중상 대표와 같이 함께 창업을 진행한 엑셀레이터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운영하고 있는 펀드 재원이 320억 원 정도의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한 50개사 정도를 투자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이제 엑셀레이터와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재원의 80% 이상을 부산, 경남, 울산에 소재를 하고 있는 팀들 위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는 2017년도 당시에는 소부장 쪽 위주로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가 저희 현재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컨텐츠 그리고 라이콘 관련된 팀들에까지 저희가 투자 부분들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실 포인트인데 어떤 포인트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들 주세요. 그 측면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조금 상투적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사람을 보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경쟁력은 서로 평가의 내용이고 창업 생태계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굴곡도 많기도 하고 외부 환경에 노출도 많이 되고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대표자라는 분이 어떤 마인드셋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는지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좋은 매출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모럴 해저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적인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리즈벤처스 하우스의 그 철학과는 좀 맞지 않아서 그런 분들을 조금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투자라는 게 바로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의사결정이 된다라고들 많이 보시는데 초기에 저희가 스타트업들을 검토를 할 때는 대표님과 그리고 사업계획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팀이 제시를 한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실제로 이 팀이 실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역량 부분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여러 태스크를 던져서 이 팀이 어떤 피드를 주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과제 사업 부분들을 매칭해서 이 팀이 선정되는지 안 되는지 다양한 이제 각도에서 이 해당 팀 그리고 해당 대표님 그리고 아이템 부분들을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 부분 안에는 여러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기업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스타트업들 투자를 하고 보육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혼용되고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아시는데 관련된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상태고 그 기점이 됐던 게 저는 센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센탑이 부산 기술창업센터라는 곳인데요. 투자사들을 한 공간에 다 같이 공존한다는 컨셉의 센터를 지은 건데 그게 2016년도 하반기쯤으로 해서 계속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정말 많은 성장 부분들이 됐습니다. 지역의 투자사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8개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AC, VC를 다 합치면은 30개 넘는 팀들이 지금은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월등하게 높은 출자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 부분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플라이 아시아와 같은 국내외 그러니까 다수의 스타트업과 그리고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기획을 해서 지금 3회차를 기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외부 이벤트 그리고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기획을 잡고 있는 KDB 산업은행과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들이 이전들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벤처투자라는 그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인데 부산 지부도, 그러니까 동남권 지부도 이렇게 지사 부분들을 설립을 할 정도로 그 스타트업들에게는 이 재원과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인프라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좀 포인트아웃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실제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많은 부분들이 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 투자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거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320억 원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80% 이상을 부산 경남에 소재한 팀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출자를 받은 부분들이, 그리고 펀드를 만든 게 지자체에서 출자도 많이 받기도 하고 국가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자금 부분들은 공공 자금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공짜 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도 이 자금을 위탁받은 만큼 좋은 팀들에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률을 내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아직까지 저희 투자사와의 이런 접점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지원금으로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금을 왜 우리는 투자를 못 받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마인드셋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투자를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투자사들은 경쟁력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팀들에게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와 그리고 제품이 그 투자사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경쟁력, 그리고 부산에서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기반으로 했을 때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도약 패키지에 선정된 굿샷과 굿데디의 경우에는 본인의 영역에서는 1등이라는 점을 저희는 좀 주력을 했습니다. 굿샷과 같은 팀의 경우에는 주류 부분들을 저희가 플랫폼화 시키는 팀인데, 그 해당 분야에 있는 팀이 실제 상장이 가능해? 아니면 M&A가 가능해?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주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 언더 더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런 암묵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반으로 돼 있던 거를 지금 수면 위로 올려서 클리어하게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팀들이 실제 상장을 하거나 매각이 된 케이스는 별로 없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3년에서 5년 뒤에 시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관련된 산업의 팀들의 니즈가 시장 내에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하면은 그때 메가 트렌드가 올라왔을 때 좋은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투자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굿데디의 경우에는 좀 더 라이콘의 느낌이 가미가 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질과 관련된 필을 만드는 팀인데요. 그 팀의 경우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저희의 소득 수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보다 좀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 봤을 때도 수면 질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수면 질과 관련된 시장 부분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지 폭발적인 수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해당 관련된 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제품의 기준이 향후에 몇 년 안에서는 이 메가 트렌드에 맞아서 충분히 많은 수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도 그런 확장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투자했던 팀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나 아니면은 바이오 이런 관련된 분야에만 팀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영역에서 1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 부분들을 독점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시장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블루오션처럼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들에게는 저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본질에 대한 내용. 본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실제 많은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특히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연차별로 기업들 스타트업을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이제 6년 11개월 30일 하고 하루 지나면은 7년차가 돼버려서 그 팀은 스타트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 그 앞에 있는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우리 비즈니스 자체에서의 본질 서비스는 뭐였는지를 잘 잃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한 3년차 된 팀들, 그리고 투자 검토를 하는 팀들에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에 대표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종이 한 페이지 딱 두고 저랑 만났던 이 시간을 뭔가 엄청난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그 대표님께서 지금 이 현 상태의 우리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지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한 페이지 정도 그냥 적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매몰돼서 잘 못 읽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기창업자 대표님들께 꼭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창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 본질이라는 게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비 창업자에서 사업자를 내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게 나 주변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전국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 갈 수 있는 서비스인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를 검토를 받고 싶은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투자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리즈 벤처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 부분들도 있듯이 BNK 벤처 투자, 그리고 콜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IMM, 다양한 투자사들이 가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좋아하는 투자의 방식과 투자하는 분야가 다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성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투자 유치를 하시려는 대표님들께서 이 투자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오시게 되면 시행착오로 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 투자를 검토를 하는 심사역이 어떤 이제 분야의 팀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 하는지, 그리고 이 팀은 하물며 어떤 펀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팀과의 투자 매칭 부분들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터디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본질 부분 말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좀 더 우상향하는 삶의 기준으로 사업을 조금 영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20대 때 창업을 딱 시작을 해서 실패 없이 한 번에 성공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 경우는 정말 손꼽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이제 실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기도 하고 피보팅도 하고 정말 잘 될 때는 J커브도 그리기도 하고,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수직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이 시행착오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회사가 명확한 비전과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5년 뒤, 10년 뒤 우상향해서 성공한다라는 기준에서 그 안에 이 변곡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슴에 두고 하시면은 훨씬 더 조바심도 덜 하실 거고, 스트레스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결국 사업한다는 게 내가 행복하기 위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너무 성공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이게 본인의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과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우상향한다라는 컨셉으로 그 안에서의 시행착오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 창업과 관련된 일이 즐거움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